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초미세화학공정연구센터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액조화학 증착법이라고 하는 저희 시험에서 개발한 새로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리튬 망간 옥사이드라는 방막을 증착하고요. 이거에 대한 특성 분석을 가능했습니다. 리튬 망간 옥사이드나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리튬 니켈 옥사이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튬이온 배터리 캐소드 머티리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저희가 논의하기에 앞서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1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충방전을 거쳐가지고 일렉트론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특징은 캐소드와 에노드를 인터칼리전 컴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세이프티 확보할 수가 있고요. 리튬이온이 삽입과 타입을 통해 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외부 서킷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캐소드 머티리얼인데요. 캐소드 머티리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기적 성능, 다시 말해서 전기 용량이라든가 어떤 캐패시티 리텐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물론 일렉트로라이트 하나의 문제가 되겠지만 캐소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 전기적 성능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캐소드 머티리얼을 중점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벌크 타입 배터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초미세 화학 공정, 저희 센터에서 구현하고 있는 어떠한 초미세 어떤 컴포넌트, 어떤 마이크로 시스템들을 구동할 수 있는 파워 소스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서 보시다시피 방막전지를 저희가 개발한 증착 방법을 이용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를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ORNL이라고 하는 베이츠 그룹에서 발표한 RF 스퍼터링을 이용해서 두께가 약 15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방막전지를 구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자세하게 살펴보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플래티늄을 캐소드 커런트 컬렉터로 카프아를 에노드 커런트 컬렉터로 일단 증착을 시키고요. 캐소드 커런트 컬렉터 위에 캐소드와 일렉트로라이트, 에노드를 차례대로 이렇게 캐소드와 일렉트로라이트, 에노드를 차례대로 증착시킨 다음에 여기서 에노드를 리튬 메탈을 쓰기 때문에 대기 중에서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칼린시라고 하는 금속과 세라믹의 복합체를 이와 같이 프로스티브 코팅 머티리얼로 증착을 해서 이렇게 방막전지를 구현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F 스퍼터링으로 증착을 시키기 때문에 캐소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 조성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아주 단순한 메탈 옥사이드 이렇게 증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벌크 타입에서 많이 주장했던 다성분계 금속 탄화물이 훨씬 더 캐패시티 리텐션에 훨씬 더 좋고 또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경우는 오버차지 됐을 경우에 페이스 세퍼레이션 같은 것이 일어나서 공기 같은 것이 발생해서 온도가 증가한다거나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일단 해결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프로스티브 코팅 머티리얼 자체가 상당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단 상업화에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고상 방막전지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먼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방막 공정을 이용해서 매스 프로세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배터리가 제조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쓰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가 가장 큰 조건인데요. 벌크 타입 배터리에 비해서 캐소드와 캐소드 커런트 컬렉터 간의 어떠한 저항이라든가 캐소드 머티리얼과 일렉트로라이트 간의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효율의 전지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한 일렉트로라이트를 방막으로 증착시키기 때문에 리튬이온의 어떠한 이동 거리를 짧게 함으로써 지금 벌크 타입 배터리보다 훨씬 더 효율이 높은 전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소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흔히 쓰는 휴대폰에 쓰는 캐소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메탈 옥사이드 자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인더랑 컨덕티브 머티리얼을 섞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트랜지션 메탈 옥사이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스파이성이라든가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막을 제조했을 경우 이런 아카데믹한 어프로치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솔리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산 광막전지가 아직까지 상업화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업화된 광막 공정이 아직 이런 광막전지를 제조한 공정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컨벤셔널 디파이션 방법, 다시 말해서 RF 스퍼터링이나 펄스 레이저 어블레이션 같은 법에는 어떤 조성 제어라든가 어떤 조성 제어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고성능의 일렉트로드 머티리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비용의 진공 장비와 까다로운 집착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추계 하공학회에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방막을 LSM CG법을 증착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방막의 경우 캐패시티 리텐션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한 50%는 100사이클 돌렸을 경우에 전체 용량의 약 50% 정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는 레이어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지와 디스차지를 거치면서 헥사고널 구조가 모노클리닉이고 다시 모노클리닉이 헥사고널로 바뀌는 어떤 구조적 변이에 의해서 C축 방향으로 이런 시링키지가 크게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춰지는 구조를 지닌,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레티스 파라미터가 급격하게 변함으로 인해가지고 광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하나 어떤 물질을 코팅을 한 건데요. 그 코팅한 그 계면 사이에 이러한 미케니컬, 이러한 구조적 변이에 따른 미케니컬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이러한 액티브 머티리얼 광막이 이렇게 벗겨지는 현상에 의해서 리텐션이 유지되지 못하고 캐패시티 페이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레이어드 스트럭처가 아닌 리튬 망간 옥사이드 같은 스피넷 스트럭처를 지닌 이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리튬 망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이 삽입 타일됨에 따라 한 방향으로 수축 이완되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와는 달리 두 방향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기 때문에 4V 영역에서 큐빅 스트럭처를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티스 페라미터에 의한 어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벌크 타입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을 전도성 물질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도성 물질이 리튬 망간 옥사이드의 캐패시티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얀테어 디스토션의 하나의 원인이 망간 산화 이온의 디졸루션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심필름 캐소드 심필름 같은 경우에는 카본 블랙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리튬 망간 옥사이드 광막을 증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저희 실험실에서 개발한 액조화학 증착법에 대한 간단한 보시표인데요. 액조화학 증착법은 앞서 말씀드린 RF 스퍼터링이나 어떤 펄스 레이저 어블레이션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점은 조성 제어가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정 시간 자체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스퍼터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원일 박사님한테 물어본 경우 메탈 옥사이드 방막을 어느 정도 두께까지 입히는 데 있어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한 2,500통의 두께의 리튬 망간 옥사이드를 증착하는 데 있어서 약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고요. 조건도 상당히 마일드하기 때문에 LSMCD가 기존의 증착 방법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오퍼레이팅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메탈 프리커서를 구성별로 이렇게 녹이고요. 녹인 용액을 리스트 제너레이트, 다시 말해서 초음파 진동자를 이용해서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여기서 액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액적을 아르곤 가스를 캐리어 가스로 하여 이송관을 통해서 이러한 액적을 이송시킨 다음에 서브스트레이트 홀더에 위치한 PT 비판 위에 이러한 액적들이 증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증착된 광막들이 다단계 열처리 공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리튬 망간 옥사이드라든가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아니면 또 다성분기의 메탈 옥사이드 광막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광막의 보이는데요. 광막의 제조 조건은 먼저 리튬하고 망간의 프리커서를 나이트레이트로 썼고요. 에틸렌 글리콜과 투메투치 에탄올을 1대9로 믹스처한 어떠한 솔벤트에 이러한 나이트레이트를 녹인 다음에 LSM CG법으로 증착을 하고요. 약 15분에 45분간 다양하게 증착을 했지만 여기서는 15분간 증착한 리튬 망간 옥사이드에 대해서만 디스커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착된 광막은 230도씨에서 2분, 400도씨에서 5분간
건조 작업을 거친 다음에 RTA라고 하는 고속 열처리 장비를 통해서 600도에서 800도로 이렇게 600도, 700도, 800도로 결정 온도를 다양화시키면서 약 5분간 산소 분위기에서 유지시키면 저희가 원하는 리튬 망간 옥사이드 다음과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화학 실험에 대한 실험 조건인데요. 먼저 사이클 볼타메트리 같은 경우에 볼티지를 트라이앵글로 변화시키면서 일렉트로케미컬 옥시데이션이나 리덕션에 대한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다시 말해서 일렉트로케미컬 액티버티를 살펴보는 실험 처리되겠습니다. 먼저 스탠레이는 7mV/min으로 하였고요. 볼티지 영역은 2.5V에 4.3V 아니면 3V에 4.3V로 하였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는 다음과 같고요. 액체 전해질을 사용했고, 워킹 일렉트로드는 LSMCD로 제조한 리튬 망간 옥사이드, 그리고 카운터와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리튬 코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충방전을 통해서 이 심필름이, 캐소드 심필름의 어떤 일렉트로케미컬 퍼포먼스를 살펴봤는데요. 사이클레이션 플러스 마이너스 10 마이크로 암페어 퍼 제곱센티미터였고요. 볼티지 영역은 3.5V에 4.3V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라이트나 캐소드 일렉트로드, 에노드 일렉트로드는 사이클 볼타메트리와 동일합니다. 그럼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XRG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크리스탈라이제이션 온도에 따라서 리튬 망간 옥사이드를 다음과 같이 제조를 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결정 온도에 관계없이 111픽이라든가 400픽이 어떤 서브스트레이트 피크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리튬 망간 옥사이드, 스피너의 리튬 망간 옥사이드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망간3 O4라든가 망간2 O3와 같은 가능한 불순물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RTA로 고속 열처리를 함으로써 리튬 이온의 어떤 오버 이퀄 과잉 증발을 막음으로써 임퓨리티 페이스를 억제했다는, 생성하는 것을 억제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당연한 결과겠지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핀의 리튬 망간 옥사이드의 가장 큰 스핀 피크인 111픽이 이렇게 인텐서티의 증가함과 동시에 피크가 상당히 샤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와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결정화도 높아진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를 통해서 리튬 망간 옥사이드의 망간과 옥시젠 간의 어떤 바이브레이션 모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F2 게라드나, 원래 리튬 망간 옥사이드는 5개의 라만 액티브 모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F2 게라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튬 이온의 직부적인 어떤 수량의 어떤 이동을 나타내는 어떤 피크이기 때문에 문헌에서도 이렇게 슈도 형태라든가 피크 형태가 정확하게 관찰된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망간과 옥시젠의 스트레칭 모드라고 할 수 있는 A1 게라드를 통해서 주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결정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 온도가 이렇게 감소함에 따라서 A1 게라드의 이 폭이 점점 브로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이러한 A1 게라드의 어떤 웨이브 넘버가 하이 웨이브 넘버로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XID에서 보여줬듯이 리튬 망간 옥사이드의 어떤 결정화도에 큰 영향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망간 5식산 옥타헤드라의 하이 디스토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이 웨이브 넘버로 시프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셈을 통해서 리튬 망간 옥사이드 모폴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정 온도에 관계없이 상당히 균일한 리튬 망간 옥사이드 방막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파티클 사이즈의 크기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XID를 라마에서 확인했듯이 또다시 셈에서도 결정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 온도에 따라서 결정화도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D 같은 경우에는 리튬 망간 옥사이드가 15분간 증착했을 때 두께가 약 1600옹그스트롱 되는 방막을 형성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성 트랜스퍼에 대해서는 ICP로 조성 분석을 한 결과 거의 저희가 제조한 어떤 용액의 컴포지션과 방막 컴포지션이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기화학적 활성화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클 볼타메트리로 리튬 망간 옥사이드의 사이클 볼타메트리를 살펴보았습니다. ABC, 그러니까 결정한 온도에 관계없이 4V와 4.1V 영역에서 두 개의 피크가 캐소드 피크와 에노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4V 피크는
이 두 피크는 투페이스 리액션에서 어떻습니까? 투페이스에서 리튬 이온이 삽입되고 타이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4V 같은 경우에는 리튬 망간 옥사이드와 리튬 0.5 망간 5포 두 페이스 간에 리튬 이온이 나오는 피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4.1V 영역이 나타나는 것은 리튬 0.5 망간 5포와 람다 망간 5수라는 두 개의 페이스에서 리튬 이온이 삽입되고 타이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캐소디 피크와 에너지 피크가 거의 그 피크의 크기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이클이 특히 800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됨에 따라서 피크 커런트가 감소되는 것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리튬 망간 옥사이드가 완전한 전기적 산화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피크 커런트 수치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캐패시티 리텐션도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비해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A나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크 포지션이 이렇게 시프트 되거나 이와 같이 피크 커런트 값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보이는데요. 이것은 리튬 망간 옥사이드의 어떤 결정화도에 따라서 캐패시티 리텐션이 약간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페이스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차이 디스차지 볼티지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디스차지 영역에서 이렇게 두 개의 플래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플래토는 두 가지 페이스에서 리튬 이온이 삽입되고 타이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이 디스차지를 통해 가지고 일렉트로케미컬 퍼포먼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결정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이니셜 캐패시티 당연히 감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결정화도가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형성되는 각막의 밀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부피당의 전기 용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기 용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니셜 캐패시티는 감소되나 제가 목표한 바는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리튬의 삽입 타이에 따른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플렉서블 대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제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개선 효과는 별로 없었고요. 추계화공학회 때 발표 들으신 분들은 하지만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캐패시티 리텐션이 훨씬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800도씨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캐패시티가 62.4로서 이론 용량 63.5에 비해서 거의 98%의 이니셜 캐패시티를 보이는데 이것은 기존에 발표한 논문의 용량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치고요. 디스차지 캐패시티 로스도 100사이클 동안에 약 8%밖에 감소를 안 했기 때문에 일렉트로케미컬 리차저빌리티도 기존의 논문에 이렇게 좋은 캐패시티 리텐션을 보인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각막전지를 제조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를 사용해서는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튬 망간 옥사이드가 앞에서의 과정과 같이 충방전 동안에 구조적인 큐빅 스트럭처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캐패시티 리텐션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정화학 집착보고 증착한 리튬 망간 옥사이드는 결정화가 800도씨에서 아주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인퓨어 스페이스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결정화도가 감소했던 것을 엑사이드일 때 다만 스펙트라 스코프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리튬 망간 옥사이드의 사이클 골타모그램을 통해 가지고 일렉트로케미컬 액티비티가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세 번째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일렉트로케미컬 리차저빌리티를 가졌는데요. 그 이유는 큐빅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800도씨에서 열 처리한 리튬 망간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방전 용량이 62.4 마이크로암페어 아워 퍼 제곱센티미터 마이크로미터고요. 캐패시티 테이블 또한 상당히 낮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